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마리우스 브라스작 폴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5월 6일에 폴란드 육군의 포병부대를 강화하기 위해 글라디우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무인기 시스템에 20억 주어태, 한화로 약 5,7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의 방위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글라디우스 시스템은 지금까지 폴란드가 진행한 무인항공기 프로그램 사상 최대 투자액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지만 글라디우스 시스템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WB그룹이 개발한 글라디우스 시스템은 실용화된 정보수집 감시 정찰용 UAV FT5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폭 공격용 UAV BSP 스트라이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폴란드가 한국에서 K9 자주포의 차체를 도입하여 AS-90M의 포탑을 결합한 크렘 자주포는 수백 킬로미터 앞의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글라디우스 시스템의 관측용 무인항공기는 대포병 레이더보다 원거리의 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래디우스 UAV에 대해 폴란드의 WB그룹은 일반적인 배회형 UAV와는 달리 글래디우스 UAV는 전장을 배회하는 능력이나 센서를 탑재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글래디우스 UAV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집 감시 정찰용 UAV인 FT5와의 연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의 글래디우스 UAV와 터키의 TB2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도입하여 전장에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터키의 TB2는 전장에서 배회하다가 적을 발견하게 된다면 TB2에 탑재된 MAM 미사일을 발사하여 적을 타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글래디우스 UAV는 정보 수집 감시 정찰용 무인 항공기인 FT5가 100km 앞에 적을 발견하게 되면 폴란드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자폭 공격용 UAV인 BSP 스트라이크가 적을 공격하게 됩니다. 폴란드가 이렇게 현대적이지 않은 무인 항공기를 개발하는 것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실전에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자국에서 개발한 퍼니셔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군의 연료와 탄약 저장소 및 전자전 장치를 습격하여 지금까지 60번의 미션을 성공시켜 적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퍼니셔를 개발한 우크라이나의 UA 다이나믹스사는 인명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퍼니셔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니셔 시스템은 드론 2기와 관제 시스템을 포함한 패키지가 19.6만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퍼니셔는 3kg 정도의 폭탄을 탑재해 최대 45km의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소형 드론입니다. 퍼니셔는 터키의 TB2처럼 EOIR 센서는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펙트라라고 불리는 UAV에서 표적의 위치를 알아내 좌표를 전송받게 됩니다. 적의 좌표를 전송받은 퍼니셔는 목표에 폭탄을 투하하고 공격 결과를 기록하기 위한 카메라도 탑재되어 폭격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UA 다이나믹사는 우크라이나군의 특수부대가 퍼니셔를 사용하여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다라고 영국 더 타임스지에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몇 대의 퍼니셔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TB2나 퍼니셔로 10만이 넘는 러시아군을 섬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의 월레스 국방장관도 러시아군의 침공이 정체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매우 교묘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월레스 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UAV를 사용해 보급부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 TB2나 퍼니셔도 러시아군의 전력 유지에 필수적인 보급부대나 물자의 저장 창고를 습격해 전쟁 수행 능력을 낮추기에는 안성맞춤이 무기일 것입니다. 아직 전쟁 중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무인 항공기가 이번 전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전쟁이 종결된다면 무인 항공기가 러시아군에 얼마나 타격을 주었는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우크라이나군도 정찰 임무용 UAV와 슈터 UAV를 분리한 값싼 공격용 UAV를 사용해 효과를 보고 있고 또한 이 원시적인 UAV는 실전에서 증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폴란드도 이러한 방식의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국방 예산이 남아돈다면 일반적인 TB2와 같은 UAV에 터키의 NAM UAV 전용 미사일과 같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장착하면 될 뿐이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폴란드의 생각은 포병부대의 관측을 위해 개발한 UAV에 추가로 자폭 공격용 UAV를 연동시켜 적을 공격할 수단을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는 20억 주어트를 투자하여 글라디우스 시스템용 UAV를 수백 대를 취득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디펜스24는 폴란드 육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핀포인트로 적을 파괴하는 정밀성을 겸비한 시스템을 손에 넣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라디우스 UAV는 자주포와 MLRS의 사거리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하는 저렴한 수단이므로 포탄이나 로켓탄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미 육군은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영국과 공동으로 사상 최대의 드론 수업 연습을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했습니다.
30여 대의 국적이 다른 UAV의 연동을 통한 전장인식력 확장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각 나라의 헬기부대의 지상부대 사령부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UAV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전을 실행하는 내용의 훈련이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아마도 각 나라의 UAV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동맹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AV는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들이 취합한 정보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 동맹국들이 참여하는 드론을 활용한 전장인식력 확장 테스트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슬람국가 가마는 동남아시아의 대한미사일을 판매하기 위해 국적 세탁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15일에 개막한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공동 개발한 블루스피어 미사일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블루스피어는 이스라엘 항공우주 산업의 가브리엘 대한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한 대한 및 대지 미사일입니다. 블루스피어는 최대 사거리가 280km이며 싱가포르 ST 엔지니어링이 탄도와 부스터 및 모터 등 주요 서브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하고 이스라엘의 IAI가 그 외 부분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양사의 합작회사인 프로테우스 어드밴스 시스템이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루스피어의 최대 특징은 GPS의 방해에도 매우 정확한 내장 INS를 사용하여 명중의 정밀도가 높은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블루스피어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토니아의 대한미사일 도입 프로그램에서 스웨덴제 RBS-15와 노르웨이의 NSM 및 미국산 하푼블럭2 등 쟁쟁한 미사일들을 제치고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영국도 블루스피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현재 보유한 하푼 미사일의 수명이 2023년에 다해 영국 해군도 블루스피어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판매 실적이 활발한 블루스피어가 이제는 아시아에 진출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싱가포르 에어쇼에 등장한 것입니다. 당연히 블루스피어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등장한 것은 이 지역 국방 관계자들에게 블루스피어를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를 무대로 한 중국과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이 좋은 대한미사일 도입에 주력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한 방어용 대한미사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현재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미사일 수요에는 미국의 하푼과 노르웨이의 NSM 및 인도의 브라모스, 러시아의 K300P와 우크라이나의 넵튠 및 우리나라의 해성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함대함 미사일의 한국의 해성을 선택했고 지대함 미사일은 인도의 브라모스를 도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노르웨이의 NSM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안에 적합 테스트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은 러시아의 K300B 지대함 미사일을 도입했으며 새로운 지대함 미사일 도입을 검토 중인 말레이시아도 노르웨이의 NSM 함대함 미사일을 도입했습니다. 이슬람교도 가마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거부하고 있어 싱가포르 기업과의 합작사를 통해 개발한 블루스피어를 비이스라엘제라고 주장하며 팔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비이슬람 국가인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판매하는 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 싱가포르와 협력하여 블루스피어를 개발하고 싱가포르를 통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싱가포르를 통해 국적 세탁을 한 이스라엘의 블루스피어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